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자전거 타고 이것저것 하는 남자 쌍수르입니다. 오늘은 말이죠, 여러분들께 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이게 날씨가 좋아지면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타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, 아무튼 자전거를 나 혼자가 아닌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게 될 일이 좀 생긴단 말이죠. 그랬을 때 이게 뭐 사실 자 우리 갑시다 출발하면 뭐 우르르 가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죠.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쫙 모여요. 근데 이 한 줄로 모이는 순서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, 사실. 어쩌다 보니 내가 선두에 설 때도 있고 뭐 중간 혹은 뭐 후미에 설 때도 있는데, 그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 꽤나 명확하게 있고,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에 더불어서 사실 그 외에 많은 직책들을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, 처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사실 타기도 바빠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뭘 해야 되는 위치인지 잘 감이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자전거 팩라이딩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뭘 해야 되는 위치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한 11년 동안 그 팩라이딩을 해본 바, 대체로 그 대부분의 동호회 혹은 대부분의 그런 팀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더라 라는 걸 제가 그냥 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. 저도 이걸 누구한테 배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저와 조금 생각이 다르시다면 그 점을 이제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건설적인 그런 이야기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, 댓글 남기시는 김에 구독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각 직책에 대한 그런 임무를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선두예요.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죠. 팩으로 따지면 이제 팩 리더입니다. 이 선두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치자면 뇌와 눈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. 이들이 이제 최선두에 서서 이 모든 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모든 걸 장애물 없이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영원히 앞을 주시를 하면서, 물론 좌우도 당연히 봐야 돼요. 굉장히 폭넓은 범위로 이 시야를 확보를 하면서 우리 팩에게, 이 팩을 하나의 몸으로 쳐봅시다. 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이고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,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말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판단만 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, 선두에 있으면 뭐다? 당연히 모든 바람을 다 때려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라이딩이 쉬워지는 거예요. 그만큼이나 이 선두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, 이 팩의 안전을 완벽히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. 그냥 잘 타니까 빨리 가니까 이 자리에 세운다? 아닙니다. 그 사람은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. 선두는 잘 타는 것도 잘 타는 거지만 그 상황을 좀 컨트롤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서줘야 됩니다. 그렇게 이 선두에 선 사람들은 앞에서 뭐 방지턱이 오고 뭐 포트홀이 다가오고 이랬을 때 그걸 빠르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. 저기 뭐가 있다. 이게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뒷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돼요. 앞에 뭐가 있어 라는 식으로 팩 모두를 긴장을 시켜줘야 됩니다. 앞에 뭐가 있대. 그러고 나서 이 리더는 다음 위험 요소들을 찾아서 다시 또 눈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눈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. 저기 뭐 있지? 저 사람 다가오나? 쟤 좀 흔들흔들 거리는데? 우리 쪽으로 올려나? 저기 산책하는데 걔가 좀 풀려있다? 목줄 어디 갔어? 조심해라.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방을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선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하나 있는데, 바닥 보는 겁니다. 뒤에 사람들은 당연히 보면 안 되지만, 당연히 보면 안 되겠지만 그 바닥을 본 대가가 선두보다는 좀 덜해요. 근데 이 선두가 바닥을 보는 순간 이 팩은 그냥 눈 감고 달리는 겁니다. 모두가 눈을 감고 달리는 거예요. 그러면 누가 죽어난다? 2번이 죽어납니다. 이 선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2등은 이제 이 두 번째 라이더는 이제 할 일이 막 미어 터지는 겁니다. 이제 일 못하는 상사를 만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선두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면서 우리 팩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언제든지 체크를 하고 통보를 하고, 그리고 팩의 페이스를 조율을 해줘야 됩니다. 과연 내 몸이 지금 내가 달리기를 하는 이 페이스가 적절한가, 내가 버틸 수 있는 페이스인가, 그걸 계속해서 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이 상태를 파악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팩의 페이스를 조절해 줘야 돼요. 그만큼이나 이 선두는 정말 머리로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라이더, 두 번째 라이더가 해줄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. 바로 이 두 번째 라이더가 해야 될 일은 이 눈이자 입인 거죠. 사실은 뭐 말이 입이지만 이 앞 선두가 본 것들을 선두가 뭐 콜까지 해주기에는 사실 좀 여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우린 다 한 몸이니까 분담을 해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선두가 에 하면서 이제 뭔가 있다고 이제 뒷사람이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해줍니다.
그러면 뒷사람이 이제 어깨 너머로, 그래도 앞에 기차가 길지 않으니까 어깨만 싹 넘어보면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인단 말이죠. 그리고 들은 게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이 두 번째 라이더는 뭘 해야 되냐면 큰 소리로 뒤로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. 뒤에 끝까지 들릴 수 있게 뭐 헐 아니면 뭐 함 서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목을 많이 쓰는 일이고, 선두가 그걸 인지를 하는 순간 그 선두는 다음 위험을 계속해서 찾게 되고,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라이더는 그걸 후미로 빠르게 전달을, 최대한 간결하게 전달을 해서 모두가 그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그걸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 후미부터 이 모든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임무인 중추신경계의 임무를 가집니다. 뭐다? 전달, 앞뒤로 다 소식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. 선두가 위협을 인지를 했고 그걸 전달을 해주면 그걸 후미로 보내주고, 후미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사실 항상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대체로 알 수가 없어요. 본다 하더라도 아주 찰나일 뿐입니다. 그래서 뒤에서 전달되어 오는 정보를 잘 가공을 해서 선두에게 전달을 해서 저희 그런 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 리더와 이 두 번째 자리,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. 그 다음부터 이제 3번부터는 이제 뭘 하느냐, 예를 들어서 이 팩이 5명이라고 치면 리더가 뇌와 눈을 가지고 두 번째 라이더가 눈과 입을 가지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뭐 하냐, 수신호를 최대한 완벽하게 이행을 하면서 뒷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, 그리고 혹여 중간중간에 내 앞뒤 라이더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. 이게 척추뼈 같은 사람들이에요. 척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뇌나 이런 아이들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팩에 안정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. 이 척추 간의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뼈가 늘어나는 느낌이에요. 그럼 이 사이에 여백이 생기고 무언가 이 팩, 내 몸에 있지 않았던 무언가가 이렇게 이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간격을 안정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이 몸 전체에 안정감을 딱 받쳐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앞뒤의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서 팩에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관장을 좀 해줘야 돼요. 만약에 후미에 있는 사람이 좀 처지는 것 같다. 그러면 쟤 좀 처지는 것 같은데? 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약간의 소통을 하는 거죠. 힘드니? 괜찮니? 이 파워 유지되니? 이런 걸 체크한 다음에 안 될 것 같다. 그러면 앞에다가 전달하는 거죠. 뒤에 벌어져요 라고. 뒤에 또 흘러요. 이 정도만 전달하면 됩니다. 그거를 이제 앞으로 전달을 하면 이제 두 번째 라이더와 선두가 이제 조율을 해서 우리 그러면 조금 더 늦출게요 하면은 이제 다시 그 정보를, 우리 늦춘다는 정보를 다시 뒤로 전달을 하고, 그러면서 뒤에 끊어져 있던 팩을 다시 이어붙이고, 그런 약간 메신저 역할을 이렇게 가운데서 해주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.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뒷사람의 바람막이가 돼서 조금 더 쉽게 탈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는 이런 정보 전달을 잘 해주셔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이 한 6명 정도가 된다. 이제 거의 너무 늘어져서 좀 좀 길어졌죠. 이쯤 되면 이제 가운데쯤에 이 팩에서 꽤나 잘 타는 사람이 좀 이제 끼워주는 게 좀 좋더라고요. 후미에 가서 이제 스위퍼를 해주는,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빗자루 역할을 이제 해주는 것도 좋은데, 가운데에서 이 팩이 만약에 완전히 분리가 됐을 때 그 새로 나온 그 몸통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. 그래서 이 중간 자리 어디쯤에 좀 괜찮은, 적당히 그 팩에서 엄청난 실력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퇴장병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한 명 더 필요하다 해서 유사시에 보조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좀 좋은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. 그 외에는 이제 좀 뭐 유의미한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후미에 있는 분이 되겠죠. 이 최후미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좋냐면, 전방은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안 보입니다. 시야는 확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가 확보가 되냐면 내 몸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또 제2의 눈인 거죠. 시면의 눈인 거예요. 내 척추는 잘 붙어 있고 내 눈은 잘 보고 있나? 목소리가 너무 작진 않았나? 이 전달되는 신호가 좀 약하진 않나?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뒤에서 뭐가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인다, 뭔가 상황 파악이 잘 안 된다, 너무 무리한다,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면 거꾸로 다시 신호를 앞으로 보내줍니다. 앞에다가 팩이 찢어지고 있다라고 전달하라고. 그렇게 최후미에서 지금 이 팩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체크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유사시에 이 팩이 분리되었을 때 앞으로 이동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, 그리고 이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귀입니다. 이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건데, 이게 뭘 하느냐, 후방에서 다가오는 그런 위협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. 우리도 길 갈 때 오토바이가 뒤에서 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? 소리를 듣고 알잖아요. 뒤에서 뭔가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난다, 다가온다, 점점 커진다. 그랬을 때 빠르게 뒤를 파악을 하고 뒤에서 뭔가 다가오려고 할 때 앞에다가 계속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죠. 뭐라고? 추월이요.
뒤에서 누군가가 우리 팩을 추월을 하려고 하고 있다. 그러면 팩 전체가 우측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서 여건을 이제 잘 봐야겠지만 팩이 그 사람이 안전하게 추월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해 주게끔 우리의 안전을 그렇게 도모를 하는 거죠.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후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확인을 하고 전달을 하면서 그 정보가 잘 전달되는지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만약에 안 된다면 이 팩에서 그래도 가장 체력을 많이 아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추월이요 하면서 팩 전체에게 한 방에 그냥 전체 메시지를 탁 던져버리는 거죠.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후미에 있는 사람은 자전거 간의 그런 앞사람과의 간격, 팩 전체의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후미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도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요. 그래서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 모두가 중요한 거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애인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. 이 게임을 딱 들어갔어요. 여러분 우리 보스몹 레이드를 하러 갔단 말이죠. 그랬을 때 내가 공격을 하는 딜러인지 그 공격을 어그로를 끌어서 내가 맞아줘야 되는 탱커인지 아니면 내가 힐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좋은 그런 버프를 걸어주면서 이 팀의 그런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 그런 버프형 그런 법사인지 이런 거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. 근데 내가 뭐 하는 애인지도 몰라.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쥐고 보니 활이었어. 근데 난 잘 이거 쓸 줄 몰라. 어떻게? 레이드 실패인 거죠. 이게 라이딩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전체 코스라는 그 몬스터의 레이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. 이걸 우리가 한 몸처럼 이루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모두가 떨어지지 않고 올바른 페이스로 잘 이게 통과를 해내느냐,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제 아닌 과제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가 뭐 하는 위치인지를 파악을 하고 포지션이 변경이 될 수 있어요. 왜냐면 누구나 힘들어질 수 있고 여건이 바뀌어서 유사시에 내가 2번이었다가 선두로 올라갈 수도 있고 2번이었다가 더 뒤로 후미로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가 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즐겁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라이딩을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그러니까 오늘의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가끔 복기를 해보시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익숙해지거든요. 이쯤 오면 이제 제가 오늘 스위퍼 할게요 하면서 뒤로 빠지고 제가 잠깐 바람막이 할게요 하면서 선두 가서 콜 딱 다 해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.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.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끔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자전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팩라이딩 시의 위치에 따른 그런 임무 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포지션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직책은 뭘 것 같으세요? 저는 사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또 그래도 얘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라는 게 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장 어려운 직책 혹은 여러분들은 팩라이딩에서 주로 어떤 포지션을 맡으시는지 좀 궁금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Bye guys.